왔는데 한강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청계천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한강은 반대로 흐르죠. 소위 카운터 커런트리하게 만나는데 여하튼 한강은 명당수에 대한 객수, 손님물, 내수에 대한 외수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내외의 수류가 내수와 외수의 물 흐름이 거꾸로 만나는 경우 명당하는 침수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그렇게 내려가겠죠. 서쪽으로 한강은. 근데 서울 명당의 명당수는 반대로 이렇게 됐다면 반대쪽으로 내려간다면 서울이 있는 중구 종로구일 때는 높은 지대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침수의 위험이 훨씬 줄겠죠. 실제로 도성 안쪽이 침수됐다는 기록은 잘 없습니다. 여하튼 풍수에서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론은 음양, 오행, 뭐 칠성 여러 가지 이론을 씁니다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음양, 오행의 이론이고 주역의 이론이 끼어든 것은 상당히 후대고 거기서부터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음양이건 오행이건 특히 음양은 동물의 두 가지 번식, 생존. 예, 음양은 뭐 미루어 짐작이 되죠. 번식 능력이고 오행 이것은 뭐 계절, 방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간, 색깔 이런 거에 배정이 하나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 이론이 풍수에 사용됐다. 이게 전혀 뭐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자, 이 풍수의 기본 구조로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개성의 고려 궁성의 계단터를 한번 볼까요? 이 계단터를 보면은 저도 가서 제가 워낙 다리가 짧습니다. 아무리 숏다리라 하더라도 그래도 고려시대 때 일반적인 다리 길이보다는 길었을 텐데 만월 때 추축도를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 칸 뛸 때마다 있는 대로 발을 올려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그 뒷산이 송악산인데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조화롭게 만들다 보니까 아마 좀 불편하지만 그런 식의 돌계단이 쌓여졌겠죠. 또 서울의 옛 성곽터도 보면은 자연지세와는 조금 다른 중국과도 다른 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좌우 균형을 원치 않습니다. 기하학적 균형, 소위 밸런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전반적인 조화, 하모니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동 팔경의 정자 누각을 봐도 그렇고 산 꼭대기 가운데다 집을 짓지 않고 조금씩 틀어서 짓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공인 경복궁을 생각해보면 그건 명백합니다. 이건 종로 3가쯤에 있어야 서울의 중심이 될 텐데 굉장히 서쪽으로 치우쳐 있죠. 도시의 발전 방향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은 중앙에 있는 것을 기피합니다. 최근에 환경심리학의 연구애들을 보면 뭐 은행이나 뭐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은 어딘가 기대기를 좋아합니다. 좀 특이하게 자기가 튀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개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빼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댈 때가 있는데 정중앙이 아닌 거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제 기가 도대체 뭐냐? 땅속에 있는 생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풍수의 제1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바로 명당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타서 흩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좌청룡, 우백호, 주산 그리고 앞에 있는 남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혀지는데 이게 방풍과는 다릅니다.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장풍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곡식을 저장, 갈무리할 때 반드시 물론 막아는 주지만 숨통을 틔워줘야 곡식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맛도 변질이 덜 되고